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학교 생활 참 즐겁게 하면 좋죠. 근데 즐겁게 하면서도 뭔가 집에 갈 때는 뭔가 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교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원경으로 철새를 볼 수 있어 두 번째 시간이죠. 교과서 150쪽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천체 망원경의 사용법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망원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망원경의 배율에 관한 문제를 이번 시간에 주로 공부할 겁니다. 배율이라고 하는 건 상이 얼마나 확대되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 망원경의 배율을 우리가 이제 구할 때는 접안 렌즈의 초점 거리, 즉 여기 접안 렌즈가 여기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눈으로 여기서 이제 보는 데죠. 여기서 이제 보는데, 요 접안 렌즈로부터 상이 맺힌 부분까지의 거리, 요거 분해 대물 렌즈, 굴절 망원경은 대물 렌즈고 반사 망원경은 주경이겠죠. 요거의 초점 거리. 여기 지금 굴절 망원경이 예를 들어 나와 있죠. 요 대물 렌즈로부터 요 상이 맺힌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배율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배율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위에 대물 렌즈와 초점까지의 거리, 이걸 길게 하면, 즉 이거 여기 이 부분을 길게 해주면 훨씬 더 배율이 커지겠죠. 그리고 요 접안 렌즈의 초점 거리를 짧게 해줄수록 배율이 더 커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율이 마냥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배율이 크면 상의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그 상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돋보기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 글씨가 더 커 보이는데, 글씨가 이렇게 일그러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될 수 있어서 무한히 배율을 키워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자, 배율이 클수록 상이 당연히 크게 보이죠. 그럼 배율을 크게 하려면, 배율을 높여주려면 대물 렌즈와 초점 간의 거리를 멀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망원경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접안 렌즈를 바꿔 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접안 렌즈가 좀 긴 거를 쓰고, 배율을 높일 때는 접안 렌즈가 좀 짧은 걸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제 초점 거리가 짧은 거를 접안 렌즈를 사용을 하면은 배율을 높일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 배율을 높이면 당연히 상은 크게 보이죠. 크게 보이지만 보고자 하는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그만큼 시야가 좁아진다. 시야가 뭐예요? 망원경이나 또는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의 그 보이는 부분을 시야라 그러는데, 그 시야가 좁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빛이 조금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율을 높이는데 또한 이런 제한 요인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망원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주로 배웠던 굴절 망원경이나 반사 망원경, 이것들은 주로 뭐를 이용하느냐면 빛을 이용하죠. 빛 중에서도 뭘 이용하냐면 주로 가시광선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망원경을 뭐라고 하냐면 광학 망원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자가 빛광자예요.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빛을 주로 이용한다. 다음에는 전파 망원경인데, 전파는 천체에서 오는 전파를 모아서 천체를 관측하는 거죠. 전파는 뭐 낮과 밤의 구별이 없으니까 낮에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광학 망원경은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낮에 그 별이나 행성 같은 것들을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낮에는 태양의 흑점 이런 걸 주로 관측하는데 이 전파망원경은 그러한 밤낮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주망원경은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를 관측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권 밖에 있기 때문에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구름이 많이 낀 날도 우주망원경은 그런 영향이 없이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관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빛이 상당히 많이 산란, 반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빛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별을 선명하게 또 관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많은 그 파장, 예를 들면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여기 이거 말고도 무슨 X선이라든지 뭐 또는 그 감마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주를 관측할 수가 없는데, 이 대기권 밖에 있는 이러한 그 우주망원경은 이런 그 다양한 광선을 사용해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장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주망원경 중에 하나인 허블망원경, 워낙 유명한 망원경이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 허블망원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허블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한 사진들을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화려한 우주를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 해볼까요? 자, 반사망원경은 빛을 모을 때 뭘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오목공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볼록 렌즈 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굴절망원경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망원경의 사용법을 순서 없이 나열하는데 순서대를 한번 맞춰보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미 망원경이 다 조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 조립이 끝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찾아서 순서를 맞추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선생님 설명은 보완을 할게요. 자 이제 보조 망원경이 있잖아요. 이 천체를 찾는데 내가 보고자 하는 별을 찾을 때 보조 망원경을 쓴다고 그랬는데, 보조망원경에 보면 이렇게 십자선이 있다 그랬죠. 보조망원경에 보면 이렇게 시야가 넓어서 여러 개의 별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별을 요 십자선 중앙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주망원경의 접안 렌즈로 관찰을 하면 주망원경의 시야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별이 이렇게 가운데 보여야 되죠. 그런데 별이 때로는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하지 않고 옆에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응? 가운데 옮겨놓고 요거를 이제 내가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렌즈를 바꿔요. 접안 렌즈를 짧은 걸로, 초점거리가 짧은 걸로 바꿔서 이제 관찰을 하면 배율을 높게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작은 별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죠. 응? 근데 이게 아까 두 번째 단계 여기에서 이걸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지 않으면 별을 크게 봤을 때 별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보인다든가 또는 이 별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서를 정해 볼 수 있겠죠? 제일 먼저 보조망원경과 망원경 시야를 맞춰야 되죠. 어? 시야를 맞추지 않으면 가운데로 왔는데 나중에 주망원경이 엉뚱한 데가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보조망원경으로 천체를 찾고 천체를 관측하는데 이때는 저배율로 먼저 관찰한다고 그랬죠. 낮은 배율, 저배율이란 낮은 배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안 렌즈를 바꿔서 배율을 높인다. 따라서 답은 다나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끝내기 전에 선생님 한 가지 공지사항 얘기할게요. 지금 선생님 그 유튜브 선생님 계정에 댓글을 올려놓았어요. 거기에 동영상을 링크해 놨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디딤섬 영상을 보아야 되는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각 반 3명 좋은 댓글 추첨해서 선정해서 상품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즐거운 얼굴로 만납시다.